아이뉴스 24예요. 아이뉴스 24. 2025년도 12월 19일자예요. 일본도 핵 가져야 일 고위 간부 발언 일파만파.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총리 관저 고위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이 전범 2차 대전 전범이 다시는 그 세계를 갖다 지주막까지 폭격한 2차 대전 전범이 다시 핵까지 가지고 또 다시 군국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손발을 묶어놓은 일본이.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 하는데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대만을 건드린 거예요. 다시 군국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자 아베라고 그러잖아요. 아베 외조부가 바로 2차 대전 전범의 수장이었잖아요. 19일 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간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 과정에서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독자적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서울에서 뭐 집을 그냥 임대를 놓고 45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놓고 10년 전에 11년 전에 이 완도로 기촌했는데, 물론 어린 시절에 잠깐 이 완도에서 산 경험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에 남아서 노후에는 여기다 땅을 좀 사서 여기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귀촌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시간이 없어서 뭐 농사 짓고 뭐 설교하고 뭐 주일날에는 또 오후 4시에 또 어떤 간증 설교를 하고 이러고 또 조각가로 한 65년을 조각가로 활동을 했으니까 뭐 조각 작품하고 2,300평 땅 파야 되고 작품하고 20년 동안 또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완도로 기촌해가지고 우리 집하고 읍내 쇼핑 갈 때나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주변을 둘러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화면을 찍어서 블로그 할 때는 글만 올렸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사진 찍어서 이런 화면을 갖다 내보냈으니까 이 주변에 완도나 해남이나 강진이나 뭐 광주 이 근방의 화순 이런 데를 자주 이제 돌아다녔어요. 찍느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도 많은데 이 내가 기촌한 이 완도가 그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만 우리나라의 항일 3대 항일 성지라는 거예요. 이 완도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3대 항일 성지가 바로 이 완도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 북청 물장사로 유명한 북한의 북청이 항일 3대 성지가 북한의 북청하고 부산의 동래하고 이 완도가 항일 3대 성지예요. 완도에 여러 개의 섬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또 한 섬에서는 그건 1년 365일 태극기를 갖다 달아요. 아주 애국심이 대단한 나라고 항일 정신이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에 3대 항일 지역이 바로 이 완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카이치 지금 사나이가 지금 내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뭐 이것은 꿍꿍이 속이 있다. 뭐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자기가 가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치르겠다 이랬는데, 남우 전쟁에 중국이 대만은 하나의 대만이라 하고 남우 전쟁에 일본이 왜 저렇게 흥분하냐, 좀 액션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역대 총리들이 일본 총리가 했던 거하고 영 다르다.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 2차 대전 전범으로서 모든 지금 이 군사적인 행동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족쇄를 풀고 다시 군국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짓거리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계속 선가크루스 정치 코멘트에서 그것을 했어요. 이것은 그 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자신이 스스로 군국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그 독일처럼
그 이렇게 히틀러라든지 거기에 2차 대전 그런 유대인 학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전범들 처리하고 총사시고 다 죽이고 처벌했는데 일본은 지금 그 2차 대전 전범들을 신사참배를 하고 더군다나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인물은 총리가 돼가지고도 이 신사참배를 하면은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관동 대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우리 한국은 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죠. 위안부 사건이나 강부 사건이나 학도병 사건이나 우리 한국 대학생들을 끌어다가 전쟁 앞잡이에 싸서 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총도 안 주고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만약에 앞에서 총이 날아오면 앞에 세워놓은 우리 한국 학도병이 도망을 치면 뒤에서 일본 놈들한테 등 뒤에서 더 총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지 않으려고 한국 학도병을 앞에 세우고 앞에서 적군이 갔다가 한국 총도 없는 한국 학도병을 대학생들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앞으로 세워서 방패막으로 하고 그때 적군이 우리 한국군을 쏘면 도망을 치려면 뒤에서 일본군이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등 뒤에서. 그래서 등 뒤에서 총을 맞아 죽은 한국 학도병이 더 많았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관동체지진의 죽창으로 얼마나 수많은 우리 한국인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어린 15, 16 뭐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가난한 농가에 그 딱도 없고 그런 가난한 아이들은 주로 그랬어요. 뭐 학교 전문학교를 다니고 학교에 다니거나 부잣집 딸들은 안 그랬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15살, 14살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위안부로 군부대 위안부로 갔다가 착출해 가는데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지 아버지를 데려다가 그 뭐 엄청난 뭐 칼로 찌르고 창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딸이 이렇게 자기 위안부로 가겠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 1800년대에 사셨던 그런 증조 할아버지랑 우리는 같이 살았어요. 1800 한 50년대 경에 태어나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또 우리 친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는 106살 이제 107살 되시겠죠. 돌아가셨지만 그런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때 그다음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우리는 같이 살아서 그분들이 겪어온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을 할 때 한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넋그릇을 사용했어요. 넋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은 사방에 필리핀도 공격하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기 일본의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하고 이런 짓을 할 때 총알이 부족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처럼 쇠젓갈 나무로 젓가락으로 하지 않고 숟갈이라든지 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사용하고 이 밥그릇도 놋쇠로 가지고 너리끼리 하니 그물 한금처럼 생긴 놋그릇으로 된 밥그릇으로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제기도 제사 지낸 제기도 유기로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릇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일본 그 전쟁에 총알 탄피가 재료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전부 밥그릇까지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어요. 방주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놋은 숟가락 할 것 없이 제기 조상에 지내는 제기까지 놋그릇까지 전부 다 밥그릇을 뺏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친정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제기가 엄청 대단하게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그걸 땅바닥에다 묻어서 감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일본 뭐 술사놈들이 와서는 전부 집을 뒤져가지고 숟가락 멍대기 하나도 없이 다 놋그릇은 총알 탄피 만드는데 총알 탄피 만드는데 쓴다고 한국인들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숟가락 밥가락까지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는데 그 15, 16살은 어린 소녀를 못 뺏어갔겠어요? 한국인의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간 놈들이 그 일본 위안군이라고 강제로 갖다가 뺏어가서 지금 일본에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당했는데 지금 뭐 다카이치가 다시 군국주의를 회복시키고 뭐 자기가 뭐 또다시 일본이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2차 대전 이후 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을 던진 다음에 두 손 들었죠.
그리고 식민지를 뺏은 식민지 다 돌려주고 후퇴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일본인들은 독일처럼 그 2차 대전 전범인 히틀러를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영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총리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인을 죽였던 그 전범들한테 가서 시사 참배하면 붕괴를 하는 거죠. 수십만 명을 죽인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도 않고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더군다나 이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외조부가 그 2차 대전에 전범에 우두머리를 했던 아베 전 총리하고 같은, 이건 여자 아베다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군국주의에 빠져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다카이치가 총리 되면서 한일 관계도 안 좋고 지금 중일 관계도 안 좋잖아요.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의 한중일이나 한미일 관계도 좋지 않다.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를 하기 위한 이런 짓을 한다. 19일 아사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간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 과정에서 일본을 둘러싼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독자적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가 그 자위대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돼 있어요. 일본이 위기에 닥쳤을 때만 자위대가 발동하지 아무 때나 자위대도 발동해서 옛날 군국주의 형식으로 하지 못하겠는데, 이번에 그 타카이치 사나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대만을 갖다 하면은 일본은 자기가 공격당한 걸로 하고 뭐 일본의 심각한 위험 이기를 느끼고 같이 전쟁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 자민련 그 자위대를 갖다 발동시켜서 군국주의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고 나는 계속 이걸 주장했는데 거의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당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있다. 다만 그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보다도 더 우리 한국의 위험은 일본이다. 일본인이 더 야비할 수 있다.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본이. 난 그렇게 생각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와 국제적 균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그래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목표로 해온 기존 정부 입장과 현재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 전 총리들은 이러지는 않았죠. 미쳤어요, 이 인간도. 국내외 여자 그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지금 틀어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 경주 에이펙이 있을 무렵에 우리 한국의 항공 쇼가 저쪽에 유럽에서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라에서 그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항공기가 군용기가 가다가 일본에서 공중급유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부 이유로서 그 독도에서 비행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거 그 협약에는 공중급유를 하게끔 한미일 관계에서는 거의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도에서 뭐 비행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독도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것. 100년 전에는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0년 이후부터 이제 이 지금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제외해버리고 그들을 선을 긋는 데서 실수를 한 거죠.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선 가지고 일본이 그런데
자기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돼 있고 이미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가 문제 지점이라는 분쟁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쟁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부수로 해서 그 분쟁 자기 거라고 해서 분쟁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유엔이나 다른 처에서 그럼 니는 이만큼 주고 니는 이만큼 해라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이것은 분쟁 지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때부터 계속 우리 그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갖다 우리 한국을 갖다 침공했지만 우리는 일본 화산 터지는 일본 땅을 전혀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일본 놈들은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항일 3대 항일 성지가 바로 일본 이게 완도하고 부산 동래하고 북청이에요. 북한에 있는 북청. 3대 항일 성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일본 놈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여기에 더군다나 기름지고 좋은 지역의 주민들은 더 국가관이 강해요. 이 땅을 지키고 전북하고 김이 많이 나온 기름진 땅을 외놈들이 와서 쓸어가니까 항일이 대단히 딴 거예요. 그래서 완도도 지금 내가 기촌한 지 11년 되는데요. 완도도 항일 지역이고 부산 동래도 항일 지역, 북청 북한에 있는 북청도 항일 지역이에요. 그만큼 왜 항일 지역이었냐? 일본 놈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쌀도 실어가고 그 왕의 무덤을 파해서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한국의 도공들을 데려가서 일본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죠.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다시 군국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맨 처음에 대만을 생각한 척하고 미국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랐는데 그 꼼꼼히 속에는 자위대를 이제 군국주의로 자위대를 발당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갖다 뒤집어 씌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뒷면에는 그런 게 있을 거다. 그 꾹꾹이가 있을 거다. 지가 무슨 대만을 위해서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대만을 위해서 중국과 전쟁하겠다. 중국을 대만을 위해서 중국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위권을 이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군국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핵 문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응? 지난달 10일 안보 관련 산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주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보다 더 이게 미쳐 그쪽으로 군국주의 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관련 산문서를 올해 앞당겨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우리 한국은요, 북한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라서 저기 해외에서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해외에서 북한하고 다른 나라하고 운동 경기가 있으면 우리 남한은 북한 편을 들었고 북한은 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편을 들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전 정부가 해놓은 것을 그 다음 정부는 그것을 망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수층이 갖다 하면은 전부 뒤집어 엎어서 다 그전에 공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했던 것들을 전부 뒤집어 엎어서 원수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독일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공격을 경험한 국가로 전후 평화헌법과 비핵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왔다. 핵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전 방위청 정무차관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거센 반발 속에 경질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차 대전 전범인 일본에게는 미국이 많은 걸 허용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원자탄을 만드는데 3개월은 충분하다 그럴 정도로 많은 걸 허용했는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고 하면은
서방의 주요한 비밀들이 북한 남북이 통일되면 북쪽으로 냉전 체제 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에게 허용한 것보다도 더 안 된 만큼 모든 것들을 막았어요.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가 자립해서 인공위성을 갖다가 발사한데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도왔다는 거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문제가 되죠. 미국은 자기들 서방 기술을 일본한테는 전범 일본한테는 우리 한국이 무슨 뭐 핵 만들어 가지고 남을 공격하려는 아니잖아요. 방어 차원에서 핵을 하지만 일본은 군국주의는 이 동남아시아 무슨 뭐 한국 중국만 공개해서 수십만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애국 기사들이 다 일본은 생체 실험에 다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뭐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공격했던 침략자예요. 군국주의. 그들은 젊은 사람 20대 젊은 비행사들한테다가 가서는 비행기랑 같이 죽어라. 그래서 가미가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미국 진주만을 폭격할 때 일본 비행기들이 일요일날 가서는 그 진주만을 공격할 때 지금 하와이가 되겠죠. 그냥 비행기랑 같이 그냥 비행사가 같이 떨어져 죽으니까 9.11 테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무서운 놈들이라.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니랑 죽어. 그리고 일본 군들이 군국주의가 나라를 위해서 너는 그 비행기랑 같이 죽어라. 같이 사나이라 이런 거죠. 9.11 테러가 뭐예요? 중동에 있는 그 반군들이 그 자기 목숨하고 그 비행기하고 같이 터지면서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을 갖다 박치기를 해서 죽은 그 수많은 피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남북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 중국하고는 5천년 역사 우리 선조들이 잘 지정학적으로 잘 지내왔던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는 반도막이 나 있지만 북한하고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잘 지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맹은 미국이지만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 우습게 알잖아요. 니들 한국은 갖다가 현금 인출기고 니들 이번에 뭐 9배 안 주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러는데 이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형님국가로 믿고 갖다가 이렇게 있었겠냐. 미국 우선주의면 한국 우선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면은 주한미군 주둔의 이유가 좀 퇴색되겠죠. 그런데 북한하고 원수지고 중국하고 원수지고 러시아하고 원수지면은 점점 한반도가 위험해지니까 미국 측에서는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놓으라. 실상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하고 주한미군이 거기 가서 훈련을 해요. 일본의 일본군하고도 훈련을 하고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다 훈련을 하면은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 먹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하고 같이 갖다가 같이 니들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중국을 니들을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중국의 이 지역 사람들하고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니들 전쟁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에 다 분쟁국 중국하고 분쟁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가면은 중국이 갖다 워싱턴에다가 핵을 갖다 던지겠어요?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똑똑하다는 소리죠. 나는 이재명이를 절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9배 10배 이미 바이든 대통령 때 이미 우리는 계약을 해서 몇 년에 뭐 GDP 얼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한미군 주둔비도 얼마씩 올리겠다 이게 다 돼서 이미 지불해버린 것을 전 대통령의 계약권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안 돼. 새로 계약해야 돼. 이건 억지지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억지로 하면서 9배 10배를 내라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9배니까 8배만 해주세요 7배만 해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똑똑하다. 그, 그 부분은 8년 연임하든지 뭐 10년 하든지 더 이상 어떤 사람 갖다 붙여놔도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단지 뭐 정치 보복을 하고 뭐 제1야당을 갖다가 뭐 해체시킨다느니 사법을 가지고 뭐 사유화시키고 이렇게 뭐 입법 독재를 쓰고 이 짓거리를 하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도 협상을 잘했을 뿐더러 뭐 9배 10배 뭐 하는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전 대통령들도 주한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그걸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런 지금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 돈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걸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니까 빨리 종식시키는데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직 러시아가 침범하지 않는 땅까지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한군이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하고 경기도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북한군한테다가 이 전쟁 끝나려면 북한군한테다가 네 경기도까지 줘버려라 이런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도 늙은이들도 지금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지금 자기 전쟁 물자가 자꾸 우크라이나 가는 것을 하니까 빨리 종식시켜서 미국의 유익을 위한 것이 더 먼저다. 미국 우선주의다. 난데없이 무슨 아이슬란드인지 덴마크인지 그거 히트로 나오고 석유 나온 거 지 안 주면 전쟁하겠다 이러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만이라든지 우리 한국은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을 어디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있다 하는 짓거리 우리는 다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전시 장초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하면은 지금 일본이 독도가 지 땅이라고 난데없이 100년 만에 교과서를 바꾸고 이 짓거리 하는 것이 미국의 이런 전시 작전권을 갖다 맡겨놨을 때 이런 우리한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가 이왕 온 김에 저 신우주까지 밀고 가서 이 통일해 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뭐라 했습니까? 우리한테는 부산같이 조그만 땅덩어리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건 소련한테 줘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을 안 들으니까 메가더를 갖다가 끌고 가고 그냥 본국으로 퇴출시켜버린 거죠. 본국으로 소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은 나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 가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데려가서 거기서 보여줬어요. 왜 인천 시민들이 메가더에 대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은 없는데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왕 했으면 저 시리주까지 밀었으면 우리가 남북이 이게 지금 분단이 안 됐을 텐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그래서 전시 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니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9배 10배 안 주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야. 그러면은 미군이 평택기지에 있는데 그 평택기지라는 것이 미국의 주적이 셋이가 있어요. 바로 턱 밑에가 중국이 있고 그다음 우리 땅하고 연결된 데가 북한이고 북한하고 연해주 분대세가 러시아예요. 우리 한반도 남쪽 평택기지에서 보면은 중국이 갔다가 워싱턴을 향해서 핵을 던지면 바로 턱 밑에서 좀 3, 4초 안에 떨어져 버려요. 사드로 발사해 버리면 주적을 세 개의 주적을 바로 턱 밑에 놓고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무슨 봐준다 그러면서 주한비를 9배 10배 내라 이러는데 실은 그것이
예?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에 중국이 전쟁이 붙었을 때 주한미군이 가서 거기에 관여했을 때 같이 합동작전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데, 그쪽에 관여했을 때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핵을 던집니다. 평택기지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 우리는 한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다 주한미군 양날의 칼이란 말이 그것이 맞아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평상시엔 주둔하고 있으니까 전쟁 억제력을 지닌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한테 가고 주한미군이 더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 위험 부담을 우리 한반도 평택기지로 가서 총알바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거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리다 니들이 뭐 9배 10배 안 주고 철수할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똑똑한 게 뭐냐면 전시 작전권을 들먹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는 우리 가져와야 돼요. 지금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전시 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은 자기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에서 봤잖아요. 일본도 핵을 가져야 일 고위 간부 발언의 일파만파라는 아이뉴스 24 2025년도 12월 19일자 기사에 대해서 지금 다카이치가 이게 총리로 되면서 이 군국주의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죠. 중국이라든지 한일 관계도 지금 독도를 죽을 거라 하면서 독도에 비행했기 때문에 모두 우리 협약이 중도에 저 유럽에 있는 비행쇼에 우리 국군 비행기가 가는데 중간에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름이 부족하니까 공중에 일본에서 공중 급유를 받고는 그 다음 거기에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절해버리니까 비행기를 돌려서 한국으로 다시 와서 거기 참석을 못한 거예요. 공중 급유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거절하는 원인을 니들 독도에서 이 비행기가 훈련했지 않냐, 그래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뉴스 24 일본도 핵가져야 일 고위 간부 발언 일파만파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